네, 오늘은 심방세동 시술을 권유받고 조금 더 큰 병원 아니면 좀 더 다른 병원에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뭐 의학적인 내용을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좀 편안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반드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방세동 시술을 보통 이제 외래에서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국내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제 치료 지침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대로 보통 이제 일정 시기가 되면 심방세동 시술을 권유드립니다. 그때 환자분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반응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인데 어떤 한 반 정도는 이제 시술을 권유하게 되면 뭐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시술 날짜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술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시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뭐 100명 또는 1000명에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경우고 최근에는 이제 시술 뭐 방법이라든가 테크닉이 발달하면서 그런 경우가 과거 뭐 5-6년 전에 비해 더 줄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이나 이제 국내적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부터도 '아 시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시술 날짜를 그냥 쿨하게 잡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는 이제 두 번째가 많은데요. 이 시술을 바로 잡는 게 좀 겁이 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심장 안에서 하는 시술이고 수면 마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입원 기간도 보통 3-4일 되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설명을 듣고 바로 결정은 못 하고 일단 "한번 약을 더 복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2-3 개월 정도 지켜보시는데 결국에 이렇게 시술이 필요한 시기가 되신 분들은 약을 다시 복용해도 결국에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겁이 나시면 이제 가족분들을 동행하셔서 설명을 같이 듣고 자녀분들이나 또는 가족분, 남편이나 부인이랑 동행하셔서 좀 청취를 하시면 좀 용기가 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분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에 이제 리듬 조절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항혈전제만 복용하면서 이제 결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다른 큰 병원 보통 이제 심방세동 관련해서 시술을 많이 하는 이른바 이제 큰 병원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많고 어쨌든 많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성적이라든지 치료 성적도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좀 시술을 받고 싶다 또는 다른 의견이 또 있는지를 좀 들으러 가십니다. 보통 이제 암 같은 경우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조금 다른 병원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병원에 좀 가고 싶은 분들이 꼭 생기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제 가시기 전에 좀 챙겨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제 큰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제 맞춰서 챙겨 주시긴 하지만 그때 하나를 좀 챙겨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항부정맥제 그게 종류가 이제 탄보코, 리트모놈, 선리듬, 코다론, 멀텍, 소타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항부정맥제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언제부터 처방을 받았는지 그리고 용량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통은 이제 처방 전을 약국 그리고 본인 걸로 두 장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관하셨다가 이제 다른 병원 가실 때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방세동 시술을 하기 위한 보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부정맥제를 잘 아시겠지만 6주는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용량을 충분히 썼는지 그리고 용량을 조금 더 쓰시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용량도 좀 챙겨 가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심방세동이었는지, 그래서 진단 당시의 심방세동 심전도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항부정맥제 복용하면서 심방세동이 생긴 재발한 심전도, 요즘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이제 손목시계나 워치에서 나온 심전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의료 기록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요즘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비싸기 때문에 심초음파 하신 결과지 같은 정도는 이제 복사를 해 가시면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술을 바로 결정하신다고 했을 때도 위에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가신다면 뭐 기준에 합당한지 시술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시술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좀 다른 병원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자료 복사를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물론 주치의 선생님과의 좀 마음 상하는 부분, 요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몸이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술 자체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시술자의 이제 숙련도에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환자분의 속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하시고 좀 마음이 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술을 받는 환자분의 심리적인 안정과 믿음이니까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보통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합니다. 저도 보통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쪽 병원에서 시술을 받도록 권유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도에서 시술 받는 것이 적당한 적응증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짧게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